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보는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의 장단점, 분실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니까 이건 진짜로 일상생활과 밀접합니다. 자, 보시죠. 신용카드하고 관련되는 건 첫 번째 보면 신용카드의 정의 및 기능이 있죠.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신용카드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 나옵니다. 기능을 보시면 1번 지급결제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1번 첫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줄 신용공유 및 신용창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능. 그 밑에 줄에 보면 거래 투명화 및 세원 확보 기능.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밑에 줄에 신분증명 기능. 이게 네 번째예요. 체크를 해놓으세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종류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넓은 의미에서 신용카드 이외에도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도 신용카드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에는 지금 얘기한 선불, 체크, 직불카드 들어있다 이거죠. 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증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입니다. 그 밑에 줄에 선불카드는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신용카드 업자에게 납입하고 해당 금액의 카드를 발급받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여기에는 기명식하고 무기명식이 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자,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돼서 이제 발급 봅니다. 발급.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최초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신규 발급이라고 합니다. 신규 발급. 그 다음에 카드의 도난,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하는 건 재발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카드 사용 유효기간 도래 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업자가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은 갱신발급이에요. 그래서 신규 발급이냐 재발급이냐 갱신발급이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원 보겠습니다. 회원은 개인 회원이 있고 기업 회원이 있어요. 개인 회원은 일반 카드고요. 기업 회원 카드가 이제 법인 카드입니다. 그럼 개인 회원 보겠습니다. 개인 회원, 본인 회원은 만 18세 동그라미. 만 18세 이상으로서 결제 능력 심사 기준에 의하여 결제 능력이 있는 실명의 개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 동의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회원이 있어요. 가족 회원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업 회원 봅니다. 가족 회원 보겠습니다. 좋아요. 가족 회원은 본인 회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까지 돼요. 사촌은 아닙니다. 사촌은 가족 회원의 범위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형제 자매도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 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일정 연령 이상인 회원입니다. 기업 회원은 법인 카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 지정 카드하고 공용 카드로 나눠집니다. 사용자 지정 카드는 법인 카드에 이름이 찍혀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되게 법인카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임원들이 가지고 다니죠. 뭐 이사나 뭐 상무나 이런 분들, 뭐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 대표이사나 가지고 다닐 때 이름이 찍혀 있는 게 이게 사용자 지정 카드고 공용 카드는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용자 지정 카드란 기업 회원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를 카드 표면에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이용자의 이름이 찍혀요. 자, 그런데 기업 공용카드란 기업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명의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름만 찍히죠. 자, 신용카드 연회비가 있는데 연회비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 한도 꼭 알아야 돼요. 이용 한도는요. 자, 동그라미 1번 초기 한도가 있고 2번 심사 한도, 그다음에 3번 초과 한도, 4번 특별 한도 있는데 묶어놓고 별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초기 한도는 최초로 부여되는 한도고요. 심사 한도는 회원의 신용도 또는 결제 능력 심사 기준에 의해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한도. 그 다음에 초과 한도는 한 번 물건 구입할 때 한도가 넘어가는 물건이야.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한번 이 물건 살 수 있도록 한도를 좀 늘려달라. 그럼 한 번 늘려줘요. 이거 초과 한도라고 합니다. 1회 하나에 승인한다. 특별 한도는 뭐예요? 회원의 경조사, 자동차 구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한도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도 관리가 있습니다. 이용 한도 관리가 있는데 요거 전부 다 이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3번 보세요. 3번.
3번 보시면 잔여 한도란 총 한도에서 이용 금액을 차감해서 산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 가족 회원 한도는 본인 회원의 한도에 포함돼서 관리합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제금 결제가 있습니다. 결제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그 결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데 회전 결제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회전 결제가 나와요. 회전 결제란 신용카드 회원을 신용 등급별로 나누어 회원이 국내외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 대금 가운데 사전 약정에 의하여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걸 결제 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 이걸 리볼빙 서비스라고 그러죠. 리볼빙 결제, 회전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어요. 회전 결제 체크해놓고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회전 결제 가끔 물어봅니다. 리볼빙.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제도 이런 거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이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장단점.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의 장단점은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제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카드 사고, 6번에 보면 카드 사고와 부정 사용 대금의 보상이 나와요. 요거 시험에 물어봅니다. 잘. 자, 카드 사용. 자, 첫 번째 분실 및 도난 보세요. 6-1. 자,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사고 사유가 분실 및 도난인 경우 회원의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및 자, 신고하고 나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 신고 이후에 쓴 거 있잖아요. 도둑놈이 쓴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물어도 돼요. 나에게 면책이 된다고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고 나서 분실됐다 또는 도난당했다 그러면 신고하면 그 위에 사용된 카드 대금은 내가 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머니에다가 이 지갑 같은 데다 카드 넣어놨으면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카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하니까 이미 잊어버린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 이전까지 60일, 두 달 정도 이전까지 그 사이에 사용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이거야. 안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카드 발생한 사용 대금 및 신고 전 60일 중요합니다. 60일 이내에 발생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60일 중요합니다. 60일. 자, 그 다음에 위 변조 및 명의 도용도 보호가 되죠. 다만 네 번째 줄에 보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카드사가 입증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변조나 위조나 명의 도용이 됐다. 이거는 카드사 책임인데 혹시라도 비밀번호를 고의나 아니면 중과실로 그 카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누설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카드 가지고 있는 카드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3 보상하지 않는 부정 사용대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여기 다 읽어보는데 7번까지. 근데 첫 번째 보세요. 1번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이거는 카드사가 책임 안 져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2번 보면 카드 미서명. 여러분들 카드 받자마자 서명해야 됩니다. 뒤에다. 카드가 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부정 사용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카드 꼭 서명하셔야 돼요. 관리 소홀, 대여, 양도 이런 거는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카드 회사에서.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신변 위협에 의해서 누설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막 강도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흉기로 협박을 받았어. 너 비밀번호 얘기 안 하면 막 이러면서 비밀번호 얘기해 하면서 협박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건 제외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6-4의 신용카드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다 읽어보시는데 3번 같은 거 보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둬야 된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꼭 서명해야 됩니다. 카드 받으면. 4번 비밀번호 관리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 숙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거 유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 많은데 요거는 읽어보면 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납득할 수 있는 거고 일상생활 우리가 카드 사용에 있어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 마지막까지 했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역시 5문제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신탁의 설정 행위를 하는 당사자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 신탁 설정 행위 당사자, 신탁 당사자 누가요? 대표적인 게 위탁자와 수탁자 아닙니까? 위탁자, 수탁자가 신탁 설정 행위를 하잖아요. 여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신탁 계약을.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이 수익자는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탁 관계, 이게 신탁 설정하는 사람들은 요 둘이죠. 위탁자와 수탁자입니다. 1번이 답이죠. 자, 2번. 다음 중 재산 신탁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3번 연금 신탁이죠. 연금 신탁은요. 금전 신탁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교재에서 체크했어요. 연금 신탁은 금전 신탁이에요. 재산 신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3번 보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10년 이상 장기로 취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건데 요거 모기지론입니다. 5번. 모기지론.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그거 보시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4번 환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쭉 이게 우리가 상식을 기름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틀린 거 그냥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본문이 길어서 이건 체크를 안 했지만 4번이 답이에요. 4번. 4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외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 표시법을 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외국 통화 표시법이 아니라 자국 통화 표시법입니다. 그래서 1달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달러에 뭐 1,000원,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국 통화 표시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기를 보죠. 사고 사유가 분실 및 도난인 경우 회원의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및 신고 전 며칠 이내에요? 60일 이내에 발생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60일이에요.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60일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의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